좀 전에 스포츠센터에서 운동 끝내고 씻고 이제 나오려는데 바깥에서 막 소리가 이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와 보니까 이제 정신지체 아마 장애인인 것 같은데 그분 젊은 친구의 한 뭐 20대 10대 말이나 20대 등치는 굉장히 큰데 그 친구가 인솔자 관련 선생님인 것 같은데 복도에 서서 그분은 야, 일리 가자 이렇게 하고 있고 친구는 이제 계속 소리를 으아 으아 아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 옆에 방을 봤더니 그런 친구들이 이제 여러 있어요. 아마 오늘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에 한가할 시간에 운동하러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근데 그걸 이렇게 스타트 파악을 하고 돌아서 이제 나오는데 나올 때까지도 계속 그 친구는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컨트롤이 안 되죠. 아픈 거니까. 근데 전에 수영 다닐 때 몇 년 됐는데 지금 여기에는 헬스장에 오는 정신지체아가 하나 있어요. 한 30살 됐을 것 같은데 혼자 와요. 그 친구는 정신지체가 있고 정신장애가 있는데 정신지체는 안 자란 거예요. 영화 마라톤의 초원이나 포레스트 검프나 이런 쪽은 지체했다는 거죠. 성장하지 않고 정신 성장하지 않고 뭐 4-5살쯤에서 멈춰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애 같아요. 애. 이거 하자 그럼 이거 하고 그러니까 어린 애니까 가끔 화를 내는 건 있지만 그렇게 뭐 위험하게 공격성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성장이 멈춘 그 나이 때쯤에 성장이 멈춘 거고 정신장애는 어딘가 좀 안 자란 게 아니라 손상됐다고 봐야 될까요? 영화로 보자면은 레인맨의 톰 크루즈 나오는 레인맨에서 톰 크루즈 형으로 나오는 더스틴 호프만, 그리고 러브 액츄얼리에서 여자 로라 여자 주인공의 오빠, 이 더스틴 호프만이나 이 오빠는 둘 다 격리 시설에 있죠. 뭐 철창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립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갑작스러운 이제 공격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정신 지체는 같이 생활할 수가 있어요. 어린 애니까, 등치만 큰 어린 애니까 말하면 다 이게 되고, 근데 정신 장애 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안 돼요. 사랑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치매 어른들을 가끔 끔찍한 소식이 이 뉴스에 나오는데 치매 걸린 어머니를 아들이 자기가 모시겠다 해서 모시다가 어떨 때는 엄마를 살해하고, 그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엄마를 살해하고 아빠랑 그러니까 엄마의 남편이죠. 내 아버지랑 아들이 엄마를 모시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를 먼저 보내드리고 둘은 죽겠다고 한강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된 사례도 있어요. 그 아버지는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을 처벌하지 말아라. 근데 사실 아들이 엄마를 그렇게 한 거고, 근데 그게 마음같이 되질 않거든요. 정신적으로
이 손상된, 그러니까 치매라는 게 정상적으로 생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적에 저희 어머니는 치매도 아니었어요. 그 췌장암 말기셨는데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 췌장암이 안 좋은 게 그 췌장에 연결된 다른 장기로 간이라든가 뭐 이게 전이가 쉽게 돼요. 그리고 췌장은 발견이 매우 어려워요. 이 뒤쪽 그 등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그거 뭐죠? 초음파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노련한 의사가 이렇게 봤을 때 찾아내고 잘 못 찾아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은 되게 말기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근데 되게 의술이 좀 좋아져서 암이라고 해도 초기에 진단받으면 95%는 완치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놈의 췌장은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다른 장기에 이제 전이가 돼서 발견되기 때문에 거의 힘든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런 편이어서 국립암센터에 가서 어느 순간부터는 치료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진통제도 통하지 않으니까 마약성 진통제. 뭐 이거 그러니까 아프지만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이미 장기들은 다 그 암이 전이가 돼서 제 기능을 못 하게 되고 저희 어머니 굉장히 강한 분이셨는데 무너지시더라고요. 약 기운이 떨어지고 검진 받으러 가는 때가 돼서 주치의를 만났는데 무너지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좀 어떻게 해주시라고. 평생 그런 모습을 보질 못했었는데 그냥 힘든 상황이 와도 항상 그걸 정면으로 맞서서 다 해결을 해오시는 분이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한 달 남짓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마약성 진통제를 이렇게 맞게 되면 정신을 좀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사람도 알아보질 못하시고 그래서 그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치매는 아니고 이 센 진통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불과 몇 달이었어요, 저는. 그런데도 저는 내 엄마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셨고 정신줄도 가끔 놓으시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제 하시는 거죠. 약이 너무 센 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치매는 그게 몇 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 시설에 보내지 않고 요양병원이라든가 영양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내지 않고 집에서 한다. 이건 사랑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PD수첩에서 몇 달 전에 한 게 있는데 그 생명과 그 존엄사라든가 이런 거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 정말로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족이 받아낼 수 없는 거예요. 일로 그 요양사나 그런 분들이 자기가 이 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심하면 그분들도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가족이라고 그걸 요양사 분들은 일로 하기 때문에 퇴근을 해요. 근데 이게 가족이 받잖아요? 퇴근이 없어요. 24시간 1년 내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생활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중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그 생활을 6개월 정도 한 보호자들은 모두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갇혀 있으니까, 그,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어떤 분은, 일처럼 하겠다. 내 부모님이니까 내가 모시긴 하는데, 나 월화수목금만 하겠다. 이틀은 나머지 가족들이 좀 해라. 안 그러면 나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했더니, 월화수목금을 자기 그 어른을, 모시다가 힘들 때, 아, 그래. 나는 토일이 있지. 나 주말엔 그래도 쉴 수 있으니까 그때 나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좀 쉬면 돼. 이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출연된 이 가족들을 보면 무너져 있어요. 모든 게 무너져 있어요. 언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형편이에요. 다 그냥 생활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 저는, 약으로 불편하신 분을 몇 달 본 거고, 근데, 치매로 그렇게 고통받는 분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되고, 끝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죽어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족이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옛날에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애절한 마음으로, 거기 나왔던 분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가 그 요양사분한테 맡기고 일 끝나고 이제 들어오는데 자기 엄마한테 쌍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요양사가. 이분 정신을 놓으신 분이니까 그 아무도 없다고 자기만 있다고 생각했는지 쌍욕을 해가면서 막 구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화가 나서 즉시 잘라버리고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업체를 3개나 운영하고 있었던 분인데 다 날아가고 지금은 자기가 요양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고통스럽죠. 수입이 많다가 그 수입 다 없어지고 정신을 놓은 환자랑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습은 나의 부모님이지만 사실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죽음으로 이렇게 이 관계가 끝나버리면 제가 가장 힘든 건 대화할 수 없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적에도 저는 지금도 그래요. 가장 고통스러운 건 어머니 대화를 못하는 거였는데 그때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실 적에 그 대화가 안 돼요. 그 이제 헛소리를 좀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 강인하고 그 인자하시던 그런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저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좀 이상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아픈 정신 지체는 그 어린애를 데리고 사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 같이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신 장애가 돼버리면 같이 못 있기 때문에 시설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수영장을 다닐 적에 그런 커플이 셋이 있었어요. 저녁 때 자유수영에 와요, 그분들이. 세 커플인데 모녀 커플 하나, 그리고 부자 커플 하나. 나이대가 다 비슷했어요. 스물이 아마 간 넘은 정도, 20대 초중반 정도?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고, 근데, 아빠가 아들, 또 아빠가 아들, 그리고 엄마가 딸,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두 커플은 정신 지체였어요. 그리고 한 커플은 정신 장애였어요. 두 커플은, 모녀 커플, 부자 커플이 그랬었는데, 여기는 애들이 밝아요. 그냥 어린애예요, 어린애. 덩치는 크고 그렇지만, 어린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뭐, 저리 가자, 그러면 다 말을 잘 듣고, 수영을 여기서 저기까지 하자, 그러면 해요. 그리고 그 수영장을 꽤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용은 해요. 뭐 잘하진 못하는데 그 마라톤의 그 영화 초원이처럼 그 친구는 이제 선수처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그렇게 오래는 안 돼. 그 모녀 커플 그 딸은 선수처럼 잘하는데 나머지 두 그 남자아이들은 그렇진 않고 그냥 수영하는 흉내만 내는데 물놀이 하는 것처럼 하니까 좋아해요. 그 수영하는 거를. 그러니까 두 커플은 그렇게 괜찮은데 하나 그 부자 커플 그 한 커플은 그 친구는 굉장히 공격성이 심해가지고 수영할 때도 그 이제 뭐 대개 1시간 50분 정도 하면은 그 클래스가 끝나니까 이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걔는 자기가 더 하고 싶으면 그 막 소리를 지르면서 버텨요. 안 간다고, 안 나간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 되게 시간이 끝났는데 안 나가면은 그 호루라기 불면서 그 이제 나가라고들 하는데, 여기는 사정이 그런 사정이 아니니까 이제 다들 지켜보고만 있죠.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난감해해요. 그 여기 수영장 내 룰이 있으니까 끝났으면 나가야 되는데 얘는 마음이 아픈 아이니까 그게 잘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꼴이고.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아요. 가자 이렇게 다독이긴 하는데 그 친구는 나갈 생각이 없고 막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막 할퀴려고 막 덤벼들려고 그러기도 하고 소리를 막 지른단 말이에요. 그럼 막 그 넓은 수영 50m 10레인짜리 수영장이 막 떠나갈 듯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막 어떻게 꼬맹이면은 덜렁 들고 나가거나 뭐 울어도 뭐 들고 나가면 되는데 자기보다 더 커요. 그 친구는 한 1m 80 가까이 되고 그 아버지는 좀 왜소해요. 한 170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말랐고, 그 친구는 등치도 있는 키 크고 몸도 퉁퉁한 그런 친구니까 뭐 육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해야 되는데 말로 얘가 버텨버리면은 되지도 않고, 그리고 막 난동 부리듯이 막 하거든요. 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라카에서도 그래요. 라카 들어올 때 나갈 때 항상 그런 공격성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옆에서 보게 되면 좀 불안하죠. 근데 나머지 두 커플은 그렇지 않아요. 잘 웃고 명랑해요. 그냥 조금 등치 큰데 애네? 뭐 이런 식의 느낌 정도인 거지. 이 친구를 대하려면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지금 25살이면 25년을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 테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그런 행동을 보일 때마다, 그리고 그 포레스트 검프도 학교를 보낼 때 특수학교 보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 IQ가 5가 부족하다고. 근데 그 특수학교 아니어도 포레스트 검프는 생활할 수 있어요. 공부는 시험 보면은 시험 성적은 안 나올지 몰라도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랑도 그냥 지낼 수 있어요. 거꾸로 그놈들이 얘를 괴롭히죠. 그 정신지체 없는 놈들이 얘를 영화상에서도 괴롭히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특수학교에 이제 갔을 테고, 왜냐면 그런 공격성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는 안 됐겠죠. 아이들 그렇고 선생님도 힘들어 하셨을 테고. 그러면 그게 계속 여태까지 그 상태로 그 아버지는 아이를 계속 케어하고 살아왔을 텐데, 이 아이를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니까 이 수영장에 와서 운동을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매일 오시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에 오게 되면 계속 이게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그 수영장에 왔을 때만 봤지만 그분은
24시간이잖아요. 그 친구를 24시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 그 생각을 하면 정말 굉장히 너무 힘드시겠다. 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평생을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이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이거는 계속 반복될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근데 그분은 그 힘든 상황을, 고통스러운 상황을, 뭐 제 생각에 고통스럽다고 생각이 들지만, 뭐, 아니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시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거를 다 외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아이를 위해서 할 게 있으면 그냥 하시는 거죠. 묵묵히. 근데 이제 지금 이미 그 역전이 됐지만 그분보다 아이는 커져 있고 그 아이가 덩치가 작았을 때는 그나마 제압이 뭐 말을 안 들으면 들고 간다거나 뭐 저는 뭐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어쨌거나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뭐 이렇게 말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말로 안 되면은 애가 꼬맹이면은 들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덩치가 커지는 바람에 그건 아예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해결책 중에 하나를 아이템을 잃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제가 다른 분도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선생님 커플이었는데 아이가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이가 이제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원주택 그 단독주택을 지어서 거기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살겠다 이제 해왔는데 아이가 막 그 더 힘든 그 태도를 보일 적에는 업고 이렇게 옮기고 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어느 순간에 완전 커버려져가지고 업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이를 뭐 휠체어에 옮긴다거나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가슴 아프게도 그 집을 이제 짓는 중에 암이라는 걸 아셨고 집을 준공 내기 전에 집을 지으려면 몇 달 걸리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준공날 판이었던 집을 그냥 싸게 처분하고 그 어머니가 그 큰 아이를 데리고 따로 살러 가셨거든요. 근데 아이의 등치도 굉장히 큰 요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수영장에서 봤던 그 여러 커플 중에 그 정신 장애가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그 고단한 일상을 정말 정면으로 살아내시는 걸 정말 열렬하게 위로를 드리면서 열렬하게 감사도 드립니다. 만약에 그게 내가 그런 일이 생겼다면 제가 그분처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 같아서 그래서 대단한 응원합니다. 그런 상황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응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좀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드는데요. 한두 달 전에 저희 동네 그 공원에서 그 친구를 봤어요. 물론 아버지랑 같이 있더라고요. 한 3, 4년 만에 본 건데 그 친구는 아주 아저씨가 돼 있었고
모습이 이제 뭐 수염도 좀 나 있고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아저씨처럼 돼 있어요. 근데 살이 엄청 쪄 있는데 살이 전체적으로도 쪘지만 배가 동그랗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아픈 사람처럼 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긍정적인 생각도 들고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 어쨌거나 그 아버지 힘내십시오.